안녕하십니까, 정재현입니다. 전날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좀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.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.18%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. 일단 연준 의원 쪽에서 CPI 한 달치만 보고 놀라지 말아라,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어요. 일단 한 달치 갔다가는 뭐 판단하기가 좀 이르다라는 그런 인식이 좀 퍼져 나갔었고요. 그리고 연내에 일단 올해 기준으로 3회 정도의 금리 인하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유지를 좀 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그러면서 시장은 반발 매수가 좀 들어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. 그리고 또 하나는 단기적으로 일단 추세는 좀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. 일단 뭐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. 우선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좀 보게 된다라면 뭐 S&P 500 먼저 볼까요? 추세대를 좀 그어드렸을 거예요. 아직까지는 뭐 21선이 단기 추세의 지지 하단 자리대인데 일단 반등을 좀 성공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5일선도 안착해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.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일단 추세대는 좀 살아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. 다우지수 같은 경우도 일단 잠깐 깨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죠. 여기서 여기 깨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는데 난 다우지수만 5일선을 안착 회복을 해주지는 못했어요. 일단 도지형의 좀 모습들을 좀 보여준 그런 모습들이고 그냥 기술주들의 상승이 좀 상당히 크게 나타난 그런 하루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엔비디아 목표가가 좀 상향 조정되고 있죠. 800불이 넘게 목표 주가가 높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. 엔비디아가 시총 기준으로 3위까지 올라왔습니다. 상당히 좀 AI 쪽에 있어서의 성장, 이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 부분들로 인해서 반도체 쪽의 성장 또한 마찬가지로 커질 것으로 기대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. 일단 뭐 성장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이어져서 26년경은 돼야 피크를 찍을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도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. 그 영향에 기술주들이 좀 상당히 강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전날 같은 경우 국내 시장 같은 경우도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던 반도체 쪽 인공지능 기반형의 반도체 쪽이 상당히 좀 강했습니다. 전날 같은 경우를 보면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장중에 1.5%까지 좀 밀렸어요. 5일선을 이탈해 줬다가 종가 기준으로는 회복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. 우선적으로 5일선 지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뭐 2625포인트 정도인데 일단 이 자리대를 좀 지지를 해주는지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. 코스닥 같은 경우를 좀 보게 된다라면 코스닥은 전날 거래소 시장보다는 좀 상당히 강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습니다. 일단 뭐 종가 기준으로 0.96%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됐고요. 변동성이 좀 제법 크게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5일선을 좀 지지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죠. 어제 상승을 했던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인공지능 기반형의 반도체 쪽이 좀 상당히 강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어요. 먼저 시작을 했을 때 반도체 쪽이 강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고 그 이후에 보게 된다라면 2차 전지 쪽의 종목군들이 반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. 그 이후에 이제 종목이 좀 확산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죠. 반대로 강했었던 이 접시 PR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차익 매물이 출회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였습니다. 대체적으로 금융주들이 좀 약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. 그리고 유통 쪽도 마찬가지로 약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죠. 결국은 이 저 PBR 종목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죠. 일단 총선에 대한 부분들 때문이 아니냐. 뭐 그럼 결국 인위적인 주가 부분들 부양 뭐 이런 부분들이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정책적으로 꾸준하게 좀 펼쳐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다시 또 부각을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으나 이제 이거는 옥석을 좀 가려야 될 그럴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우선 여전히 인공지능 쪽에 있어서의 흐름들은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.
일단 HBM 쪽으로 시작을 해서 CXL까지 움직였었고 온디바이스 AI도 흐름들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죠. 결국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업종별로, 그러니까 반도체별로 순환매는 좀 계속적으로 나올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. 오늘도 이들 쪽 섹터의 흐름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. 또 한 부분들은 2차 전지 쪽으로도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2차 전지 쪽에 있어서 바닥권역은 좀 나온 그런 상황들이죠. 기술적인 흐름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비추세 구간이에요. 아직 추세가 상방으로 돌아선 그런 부분들은 아닌 그런 상황들이죠. 그렇기 때문에 좀 더딘 그런 부분들이에요. 더딘 그런 상황이지만 바닥은 좀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거. 그러면 순환매를 좀 노려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. 그리고 또 하나는 낙폭이 좀 과했던 부분들에 있어서 기술적인 반등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노려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그 이외에 뭐 다른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이벤트가 있는 우주항공 쪽이라든가 방산 이런 쪽에 있어서의 섹터들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일단 2월 달이나 3월 달 이런 부분들의 이슈가 좀 있죠. 상반기에 우주항공청에 대한 부분들도 예정이 좀 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최근 들어서 수급적으로도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이런 쪽 섹터들도 관심 있게 좀 봐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. 결국은 인공지능 쪽에 반도체에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 올랐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는 그런 전략이 좀 좋아요. 고정을 좀 받았을 때 좀 매수를 하는 거는 좋겠지만 그냥 무작정 따라 들어가는 전략은 좋진 않다.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. 우선 종목분들로 좀 보게 되면 추격 매수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 조금 힘들다라고 좀 보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 코리아 서킷이라는 기업을 좀 보게 되면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상승을 했어요.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상승을 했는데 그래서 어디든 눌림목 구간이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매수를 했어요. 그래서 매수를 했는데 21선 구간에서 매수를 했는데 이거 추가적으로 더 확 밀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난 이후에 손절을 했죠. 그리고 나서 다시 이렇게 들어올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다시 또 눌림목 구간이구나 해서 다시 또 매수를 해버리게 된다라면 또 이런 식으로 저점을 깨버리면서 밀어버리는 모습들이 많이 나와요. 그러다 보니까 대응 자체가 상당히 좀 힘들다.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. 그럼 여기서 좀 봐야 될 부분들은 밀어내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분할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거,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고 봐야 될 것 같고, 난 여기에서 이 코리아 서킷을 10%를 매수를 할 거야 라고 하게 된다라면, 뭐 21선 구간에서 뭐 예를 들어서 5%를 매수를 하게 된다라면, 뭐 61선이나 121선 요 자리 때 뭐 5%를 매수할 거야. 이런 식의 좀 분할로 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. 즉, 조정이 제법 좀 깊게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매수 포인트를 조금 러프하게 잡아야 된다는 점을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대응이 좀 힘들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렇게 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 뭐 네오셈 같은 경우도 한번 보게 되면 급등이 나왔어요. 급등이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이 추세가 그대로 다 지지를 받으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좀 매수를 했다. 여기서 매수를 해버렸는데 이 저점 자리 때는 지지를 해주겠지? 라고 해서 여기서 매수하고 여기서 매수를 했어요. 분할로. 근데 저점을 깨고서 돌려버린단 말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또 61선까지 내려갈 수 있겠구나라는 것 때문에 또 손절을 한단 말이죠. 그리고 난 다음에 돌려버리고 이게 빠질 것 같으니까 여기서 그냥 매도를 하고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매수를 하는 그런 부분들도 분할 매수를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고 매도 같은 경우 자체도 분할로 매도를 해야 된다. 그렇게 좀 생각을 하면 좀 편안하지 않을까.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변동성 자체가 원체 커요. 뭐 어보우 반도체 같은 경우도 한번 볼까요? 이 친구도 보면 이 변동성 자체가 하루에 15%까지 이거는 15%가 하락을 했어요. 이것도 마찬가지로 10%가 넘는 하락세였습니다. 이런 식으로 변동성이 좀 커지다 보니까 버티지를 못하죠.
비중이 정말 작게 들어갔다라면 신경을 안 쓰겠지만 비중이 크게 들어갔다라면 이 변동성 때문에 견디기가 힘듭니다. 즉,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 변동성이 크다라는 거, 종목 간에 변동성이 좀 크다라는 거, 그리고 지지 라인이나 이런 부분들보다도 훨씬 더 추가적으로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들이 좀 많아요. 그러면 결국은 이거는 비중 조절을 통해서 해결을 할 수 있다라는 거, 요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단적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이 종목도 이제 매수가율도 다 올라왔죠. 다 대부분 근데 수익 번역으로 좀 볼 것 같은데 요 자리대에서 좀 말씀을 드렸던 그런 사항들이었었잖아요. 그러면서 얘기했을 때 여기에서 좀 12,500원대, 12,000원대 이렇게 해서 분할 매수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. 분할 매수를 하게 됐으면 지금 다 수익 번역이겠죠? 그러면 이제 정고점 권역이고 정고점 권역이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저항 부분들이 있으니까 일부 챙겨놓고 나머지는 추가적으로 좀 상승 시도가 나올 수가 있겠죠. 그러한 부분들로 좀 시장을 바라보는 전략이 좀 좋지 않나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. 일단 반도체 쪽은 제법 올랐어요. 반도체 쪽은 제법 올랐기 때문에 오늘은 아마 이거 순환매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. 그리고 어제 로봇 쪽이 제법 올랐죠? 그럼 로봇 쪽이 올랐으니까 이제 순환매를 좀 노려볼 수 있는 거는 인공지능 쪽의 종목군들이 순환매를 좀 노려볼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. 그리고 또 한 부분들은 뭐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도 대부분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뭐 인공지능이라든가 2차 전지 뭐 이런 쪽으로 좀 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. 눌림목 구간에서 좀 매수를 해보겠다라고 하게 되면 자동차 부품주들도 좀 괜찮아 보입니다. 자동차 부품주들도 나름 좀 양호한 그런 종목군들이 몇몇 개 보이니까 그런 종목군들을 좀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좀 까다로운 그런 시장이에요. 시장 자체가 까다로운 시장이니까 너무 이렇게 한 방에 베팅을 하거나 하지는 마시고 분할로 좀 여유 있게 분할로 좀 매수를 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시장을 좀 대응을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지수는 조금 더 추가적으로 좀 상승을 할 수 있고 혹은 조정을 받을 수 있는데 미국 시장에 따라서 좀 출렁거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수가 있습니다.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고 매수를 할 때는 분할 매수로 한다. 그 부분들을 꼭 기억을 하시고 시장에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영상을 좀 매일 올려드립니다, 여러분들. 영상 올려드리면 뭐 구독 신청 부탁드리고요.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.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마치겠습니다.